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오사카 이코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날씨는 그리고 서울 날씨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은 갑작스레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들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제주 4.3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74주년 제1번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 김현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의견 취합 마감일을 앞두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제1제주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평화재단 등 유관기관에는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제1 4.3 단체의 요청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제1본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제주도 4.3 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도쿄,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 제74주년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 등 일본에서 활동 중인 제주 4.3 관련 4개 단체의 주최 및 주관으로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의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의 협력으로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 4.3으로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앉으신 채로 가볍게 인사해 주시고 박수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접속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 저희 회장님, 오임종 회장님이 잘 안 보이고 계신데 네, 카메라 마이크 잠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수 사무처장님, 강훈진 집행위원장님 얼굴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 손 흔들고 계시네요, 강훈진. 네, 일단 몇 분만 제가 지금 참가하신 분들을 일일이 조금 화면이 멀어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함이 잘 정확하게 다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제가 몇 분만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저 온라인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오임종 회장님, 양성주 사무처장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강우진 집행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또 사단법인 제주 4.3 법무위원회 박진우 집행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 일찍부터 저희 한겨레 허우준 기자님도 참석하셨고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이제 저기 오임종 회장님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밑에 부분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제1동포가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 오사카시 이쿠노쿠에 위치한 성공회 이쿠노 센터의 모임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오광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74주년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에서 문경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자님, 안녕하세요. 이지치 노리코님, 안녕하세요. 김문나님 안녕하세요.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차세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에서 오카자키 료코님, 이신삼님 참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언론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유족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본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오광현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네, 제1번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4.3 문제 해결을 노력하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바쁜 모야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직접 제주에 가지 못하고 오사카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된 사상투표법과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실행령이 저희 제주인들에게 한층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에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4.3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1998년에는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곳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사업과 인상규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에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오사카에서도 제1번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곳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4.3으로 체험하셨던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났고 남아있는 유족들도 점차 줄어들면서 2세와 3세 그리고 일본 시민들과 함께 4.3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된 4.3 투표법과 시행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들, 특히 이곳 오사카에 거주하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아직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조차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분들 가운데에는 이게 한국 국적이 아닌 일본 국적이 된 제주인도 있고 오른바 조선족자 분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 동포가 아닌 해방 후 그대로 조선족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4.3 문제 해결 과정에 이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탄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고 일본에서도 내실 있게 인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주분들 일본에 있는 저희들과 뜻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광현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채팅창에 오늘 보도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PDF 파일로 보도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 그리고 이 오광현 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인사 말씀 연대사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제출할 예정인 의견서 및 요청문 관련한 자료를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그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저희 오사카에 있는 그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항상 오사카의 활동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오임종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종 회장님 뮤트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오임종 회장님. 뮤트 나네요. 오임종 회장님 계속 뮤트가 되어 있어서 오임종 회장님 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광렬 회장님 비롯한 우리 유족님들 진짜 반갑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를 유족을 대표해서 진짜 제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혜택 주신 우리 유족님께 진짜를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70여 년의 한을 살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유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한 위로를 드리고, 우리 유족들도 여러분과 꼭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보안입법이 마련해서 보상까지 4월 10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렵게 살았던 제일 동포 유족님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유족님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를 해서 올한해 정부 그리고 국회와 협의를 해서 보안입법을 좀 마련해서라도 아까 오광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법에 담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70여 년 하는 이렇게 오사카에서도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해주심에 이 자리로 감사의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가서 우리 유족님들과 같이를 하고 진짜 병도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면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내용을 충실히 정부 당국과 국회와 의논하면서 또 보안입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임종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멀리 일본에 있는 유족들과 그리고 활동들까지 잘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저희 협력해주고 계신 사단법인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 집행위원장님으로부터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집행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박진우라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연설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3이라는 게 야만적인 학살 이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 중에 일본에서의 활동은 매 시기별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며 한국에서의 4.3 활동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사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의 노력이 그동안 큰 힘이 되었기에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70주년 추념식과 유령탑 건립, 그다음에 제1제주인 후손들과의 제주의 답사 등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주심에도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일본 지역이 추가 조사와 일본에 거주하는 제1제주인 후손들을 대상으로 4.3 희생자 유가족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을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갔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총영사께도 영사관에 찾아오는 사람들 서류를 접수를 넘어서 이코노코 등 4.3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4.3 유가족 홍보를 통해 가지고 유가족들이 접수 업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제주인들이 가슴에 묻었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본과 제주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4.3의 진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4.3이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걸음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발생했던 76년 전에도 어려운 전염병을 발생했고 여기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 전염병도 잘 극복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박재현 집행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1시간을 넘기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제74주년 제1번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이자 리스메이칸 대학 명예교수님이신 문경수 선생님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4 그리고 별첨자료 5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경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기자회견문 자료가 좀 길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갈호와 문장의 몇 군데를 생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중심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그간의 법 개정을 실행시키기 위해 분투해오신 한국의 4.3 유관기관 및 운동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에 고점을 두고 활동하는 우리 네 단체는 제주 4.3 특별법과 근본 개정될 시행령이 제1제주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늘 시행령에 대한 4개의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이 다방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 4.3위원회와 제주 4.3 실무위원회, 제주특별자치행정국, 제주 4.3 평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첫째, 제1제주인 피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희생자의 유족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재외 국민 등록을 하지 않는 제1동포들이 적지 않으며 그 가운데 많은 수의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상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체제하는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들 대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부터 12월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보상 조항 검토 과정에서 회의 개최 및 서명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14회 거치고 그룹 인터뷰, 개별 면담, 간담회 등 16여 차례에 걸친 유족 미경 수렴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주 4.3 평화재단이 2014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제주인 4.3 피해 조사 오사카를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제주 4.3 연구소 등이 수차례에 걸쳐 증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 제1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조사와 같이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의 조사를 포함하여 총 130명의 조사 기록도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제재하는 희생자의 유족 920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제1제주인 4.3 피해조사,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피해조사입니다만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다음표가 있습니다. 초천령 계열의 피해 실태 조사 다음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령사나 재주인에 대한 조사는 4.3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제주 4.3 사건 주가진산조사 보고서 1, 이거 평화재단에서 엮은 겁니다. 에서도 제주인 조사는 계속해서 일본 반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3 평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하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가 증산 조사를 4.3 평화재단에서 담당해서 하게 됐답니다. 주가 증산 조사 항목이 6개 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주인 피해 실태 조사랍니다. 그래서 이게 4.3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담당하게 됐는데 금무총리의 금무총리의 결재 자체가 3월 15일 그러니까 3일 전에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재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제주에 관한 조사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가 징산 조사와 희생자 보상이라는 4.3 문제 해결의 새로운 종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 조선을 파견하여 조선족자 및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제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4.3 평화재단에서 이런 조사가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재혼자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근본 주가 징산 조사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7조에서 주가 징산 조사의 범위를 다음표, 국내외 다음표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18조의 다음표 실무위원회는 일본 및 미국 등의 해외 공간과 협력하여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희생 실태와 보상금 신청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표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 제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불충분한 점, 재험자 및 유족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신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 보입니다. 일본에서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7년 제4자 신고 이후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인을 대상으로 한 주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롭게 신고를 고려하는 희생자 및 유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3조에서 다음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30일까지 다음표로 명시되어 있는 신고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희생자 및 유족의 국적조항에 대한 유연한 탄력적인 적용을 요청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조차가 2만 7천여 명,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지도자가 소위 귀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누적 38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수의 4.3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정령 산하의 제일점포, 일본 국적의 제일점포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8조에서 명시하는 국외 체류자와 외국인을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체류로 인해 재외 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밑에 그 자료를 보시고 그 밑에 세계 단락에 관해서는 그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넷째 항목에 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제1제주인의 형식을 고려하여 유효한 유족 인정을 요청합니다. 견해는 4.3 득표를 뽑아서 유족은 피생자의 배우자의 직계 정비속을 말하며 다만 배우자와 직계 정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생자의 형제 자매를 말하고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천 이내에 반개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제주인들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덤의 관리를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조선족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러한 상황에 처해왔습니다. 현행법의 유족 규정은 이러한 제1제주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사정을 감안한 법률의 유연한 운영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에서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따옴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국내외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의뢰해 온 사실을 희생자의 친척 2명 또는 희생자의 친척 1명과 이를 위답한 사람 1명 따옴표를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아래 그 항목에 관해서는 제1제주인이 제143하고 요사선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국 이러한 제1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형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 4.3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제주인의 형실에 입각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적용과 4.3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경 선생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팅창에는 저희 오늘 보도자료가 오늘 최종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올려져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질의하실 분들 질의 순서라든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줌 화면에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리액션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손을 드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드는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호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혹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항목에 관한 요청 사항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도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문경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고해 주셨던 기자회견문화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해야지. 평화장면 조사를 못 시작해서 그래. 됐어. 근데 네, 말씀하실 분들께서는 이거 먼저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멀어서 지금 거기 써 있는 대화명이 보이진 않는데요.
사건이 남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질문이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저희 오사카 실행위원회 멤버들 중에 조금 늦게 오셔서 이철 선생님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 실행위원회 이철 선생님 오셨고요. 김문남 선생님, 이철 선생님, 이지친 어리코 선생님, 고정자 선생님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짧게라도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광은 회장님들. 네,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셨으니까요. 장별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참고자료 4, 5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자회견문 지금 방금 문경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기자회견문 저희들의 요청 사항은 그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와 함께 오늘 이제 행정안전부에 접수를 시키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주 4.3과 관련한 이제 제주 4.3위원회 그리고 특별자치도 평화재단 등에 그 드리는 저희 요청문이 추가로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평화재단에서 알아볼까? 추가 진상조사 어떻게 하는지. 사건이 자, 혹시 저한테 혹시 질문하셨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정신인데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지금 여기서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혹시 저한테 뭐라 하셨나요? 지금 들립니까? 예, 지금 네, 들려요. 예, 소리 들려요. 예, 그렇게 예, 진행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아니,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진행을, 그 아까 좀 그 평화재단에서 앞으로 득표법 개정안에 위고한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하신다는데 그 소개를 예. 해드렸어요 아까. 그럼 예, 좀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럼. 예, 저희가 그 이번에 추가 진상 조사를 그 4.3 중앙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 중앙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과제를 저희 이제 수행은 저희 4.3 평화재단이 수행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의 다시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가 진상조사 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저희가 이제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2024년에 이제 그 3년 차 됐을 때 이제 추가 진상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6가지의 이제 큰 주제가 있고요. 미국의 문제나 뭐 지역별 행방불명, 그리고 연자제, 그리고 제1제주인 피해 실태 조사도 그 중에 하나의 주요 이제 조사 과제입니다. 이제 국무총리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현지 조사가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오사카와 도쿄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양정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보도자료에도 첨부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 기자분들께 녹화실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조선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조선 국적, 한국식으로 하면 보통 국적을 붙이니까 조선 국적자인데요. 이 조선 국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적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선은 지금의 그 북한을 의미하는 조선이 아니라 그 없어진 나라의 조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무국적자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일동포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전히 조선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3만 명 정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선적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제일동포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 역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그 제주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그리고 또 보상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KBS 제주에서 제일 제주인 분들 중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은 몇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 지금 채팅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만요. 내가 대답을 할까요? 예. 저기 우리 자세한 데이터는 자료를 못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014년 14년 숫자인데 희생자 수가 463명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의 유족에 계시는 분 중 유족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희생자가 463명. 그래서 그 희생자 유족이 2012년 당시입니다. 12년에 제 6차 추가 희생자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이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자 신고가 그때 제 6차, 그래서 제 7차, 그래서 2013년부터는 제 8차가 시작한다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12년 숫자로서는 463명, 거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500명 가까운 희생자가 일본에 관련된 그런 희생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에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제일 제주인 가운데 여전히 희생자나 유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실은 간단한 일이 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주가 아니고 특히 여기 일본에서는 아직도 제주 4.3 유적이나 친척이나 집안에서 희생자가 있으면 옛날처럼 빠르게이랑 또 그러더라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3 특별법 개정하는 가운데서 실은 우리 오강영한테 6명이 어르신이 오셨어요. 전부 다 제주도에서 민항 오시는 분들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현님이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입니다. 시아버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손자, 손녀는 보상금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전부 다 우리 여기 이코노쿠에 살아 계시고요.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도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억울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 교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진짜 보상금 받기 위해서도 실태 조사를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서 실태 조사를 해야 우리
약간 그 조그만 시민단체나 우리 조직에서는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제일동포단체인 민단은요,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주도 간사이 제주도민협회도 있긴 있지만 협력 관계가 있지만 결국 민간 단체로서는 우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 허우준 기자, 한겨레 허우준 기자님께서도 아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일본 내 4.3 단체에서 4.3을 직접 경험한 4.3 체험 세대가 어느 정도 남아 살아계신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내 유족 신고를 활성화할 방법이 있다면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 4.3 집회 제홍한 분이 얼마 정도 있는가 그런 질문이 먼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 소개해드린 2014년에 가장 규모가 큰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화재단에서 오셔갖고 지금 4.3 연구소 이사장을 하시는 이기배 선생님 캐프로 그 조사를 하셨는데 그때 4.3 희생자 유족이 90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속에서 3세나 4세를 빼고 2세가 제함이 있고 1세는 거의 돌아가셨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2세들이 재험을 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는 한 500명 가량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생자 신고를 했던 유족입니다. 그러니까 유족 수가 800 몇 명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제가 회견문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조선족이나 일본 그쪽을 한 사람들은 거의 신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희생자 유족이 한 900명, 그 중에 2세, 그러니까 2세가 한 500명 가량. 그런데 조사를 앞으로 하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조선족이나 일본 그쪽 분들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사가 비해 신고 자체도 4차 신고 이후는 거의 일본 현지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명 아니면 전혀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비해 보상에 관한 규정이 나와서 한국에서 많이 비해 신고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새로운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런 속에서 조사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나 희생자 2세들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거의 조사를 못한 채 우리 일본에서 4.3 운동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사입니다. 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기자님들 대답이 충분히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요즘 그렇지만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통용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나 저희 같은 시민단체 레벨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한 재선거 투표 실무를 해봤을 때도 역시나 총영사가 각급 영사관 그리고 민단 신문 여러 동포 조직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분 한 분께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신청받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일본에 제일 제주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주 4.3 신고 신청과 관련한 부분들을 일일이 전달해드리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렵다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민단 총연이라는 그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서 독보조직이 크게 운영되어 왔었고, 그 가운데 조선적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일본만의 특수한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본만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그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예, 지금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님께서 아마 4.3 평화재단에서에 드려야 할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1제주인 대상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적, 무국적일 경우에도 희생자 및 유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이 부분은 양정심 선생님께서 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조사를 할 뿐이지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적에 대한 법들이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대답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의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 그 이해로서는 일단 희생자 신고에 관해서는 국적 조항이라 할까, 국적에 그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 아니면 그 국민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도 희생자 신고는 되고 상속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의 이해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늘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 좀 꼭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고정 선생님, 이 선생님, 이교 선생님, 김영 선생님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성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 큰 외삼촌이 18살 나이로 그 사상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요. 좀 어른이 돼서 지금 그 4.3 사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한 제주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그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주인에 대한 그 4.3 사건에 대한 그 진상 조사가 좀 더 그 깊이 있게 일본의 상황을 비춰가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진아리코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온 그 제주인의 생활자 조사를 그 고전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온 그 무국적, 그 조선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조사를 했고 또 한국에서도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분들한테도
제주도에서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요청할 내용에 대한 그 가능성도 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청에 대해서 깊이 받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오한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제가 회장으로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는 우리 제주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저런 학생 시절 때부터 제주에 대한 짝사랑이었어요. 근데 4.3 운동 한 20년 이상 해와가지고 저는 우리 제주인이 짝사랑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직접 만났던 어르신 1세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우리 고향 제주도가 오랫동안 일본에 있어도 제주 4.3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한마디 하면 답을 해주셨다. 제주인으로서 일본에서 살아봐가지고 행복했다. 그런 앞길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어르신들이 특히 1세 제주 4.3 희생자 가족들이 마지막에 우리는 제주 사람으로서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하고 제주도 한국 국가가 우리 제주동포 국적이나 조선족이나 일본 국적이 된 것도 관계없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저희 단체가 4개나 있고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일본 땅에 존재하는 제주 4.3 관련 단체는 현재 4개가 존재하고 있고 공동 주최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광현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998년 이제 5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위령대가 일본 땅에서 개최가 됐었고 그리고 오사카 이쿠노쿠 국민센터에서 열렸던 위령제에는 김윤수 신방님을 모시고 추모 위령 굿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도 그 영상과 이야기만 듣고 사진만 보고 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장시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도 분들은 워낙에 일본에 친척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적의 문제 그리고 조직의 문제, 단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주동포들만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우준 기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약간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만일 조선적일 경우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본 내 조선족을 가진 제주 분들에 대한 추가 신고 만약에 일본 내에 계신 조선족 제주인들께서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게 될까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자리를 정말 딱 1시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항상 멀리 일본에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늘 참가해 주셨던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제주 4.3 연구소의 서영선 소장님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미국 땅에서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 양수연 재미유족회 기념사업회 대표님께서도 오늘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 해주셨던 분들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멀리 오늘 그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그러면 제1제주인 피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런 제목으로 진행된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제1 4.3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오사카 실행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 및 동영상 또한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도자료에 써 있는 제 이메일 주소 혹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 4.3 위령제를 송국사의 위령비 앞에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에 많은 분들 참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 4.3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에서도 저희들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항상 이제껏 그래왔듯이 많은 지지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